여러분 안녕하세요. 196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잡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농사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유통의 문제, 뭐 생산 비용도 문제 있습니다만은 농사 짓기 현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잡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초제 쓰는 이유, 비닐 씌우는 이유, 잡초 밑에 쓰는 이유, 뭐 LPG 가스통 뭐 화염 방사기라 해죠. 그걸로 해서 뭐 토양에 잡초를 죽인다든가 뭐 여러 방법으로 해서 할 정도로 이제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뭐 누구마더라 이제 죽여도 잘하는 게 잡초다 할 정도인데요. 저는 이제 잡초를 가지고 농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자, 1만 년 농업의 최대 난제, 작물 양분 비료 확보가 아닐까. 두 번째는 뭐냐, 잡초 해결이 아닐까. 아마 각기 다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뭐 농업에서 제일 난제가 뭐냐, 작물 양분. 우리가 어쨌든 작물 키울 때 수확은 해야지 않습니까? 비료 안 하고 뭐 무투입을 합니다만은 무투입도 보면 저는 이제 무투입의 농사도 있긴 있다. 뭐 기존에 농사 짓는 곳에 2년 정도 수확되지 않습니까? 숲을 베어 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해도 1, 2년 수확이 되지만 그 다음부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계속 농사 지으려 그러면 어쨌든 비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대 농업하면 뭐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황하 문명 할 때도 거기에서 보면 이제 무투입이라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도 동남해서 뭐랄까요, 강 퇴적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투입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비료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잡초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요, 비료 얘기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앞으로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11월 농사를 얘기하면서 잡초 어떻게 활용하고 농사 짓는지, 제가 거의 11월 달이니까 거의 끝나가니까 1년 동안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잡초 해결, 잡초 활용이죠. 제초제 살포 없는, 우리가 제초제 살포하는 이유가 뭐 풀을 주기 위해, 잡초를 주기 위해서는 가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닐표기라든가 잡초 매트 씌우는 것도 마찬가지. 자, 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뭐 LPG 가스통 화염 방사기로 불을 지진 것도 아니면 그것 또한 이제 풀 없애기 위한 방법인데요. 근데 우리가 토양 살리기 위해서는 그걸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자색하기 위해서 이제 의존하는 농사에서는 이제 최대 난제가 뭐냐, 풀이지 않습니까? 이 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 각가지 이제 아까도 했습니다만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초제하는 거 비닐포 잡초 매트를 안 쓰고 또 화염 방사 안 쓰려니까 이제 핸드메이드로 해서 김매기 하게 되는데, 아니면 뭐랄까, 잡초를 어떻게든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잡초. 우리가 이제 자연농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지향하신 분들도 이제 김매기 하신 분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자연농 해가지고 뭐 자연재배라든가 자연농법 하신 분도 잡초 매트 많이 하거든요. 비닐 씌우는 것도. 왜냐하면 이제 이런 생태적인 농업, 자연농을 하고 싶은데 뭡니까, 이제 잡초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정도의 자연농밖에 못하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들 하시고 있거든요. 제가 지향하고 있는 자연순환 유기농업, 자연유기는 어떻게 잡초 해결을 권장하는지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잡초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교훈하고 이제 멀칭해서 거기에서 이제 군기균을 발생시킨다, 토양 속에. 그래서 그 중에 군기균 중에서 진균이라는 미생이 발생한 크로말린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뭐니까 잡초 발생이 줄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연구 제가 앞서 몇 번 소개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을 줄인다는 것. 그 다음에 발생한 잡초 완전히 줄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이제 토양이 나빠진 틈새 없이 잡초가 자란다면 저희들은 틈틈하게 띄엄띄엄 좀 자라거든요. 그럼 그 잡초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거는 뭐 다 김매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활용한다는 것.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잡초 발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토양 자생력이죠. 그래서 하는 방법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잡초가 자란 거는 이제 농사에 활용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제 발생 잡초 활용입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90% 농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비닐표하는 것들, 아니면 이제 발생한 잡초 제초제라든가 아니면 화염 방사기 죽이는 방법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토양 자생이 떨어지고 생태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향하고 있는 자연유기의 잡초 해결 방법은 뭐냐? 잡초 발생을 자연적으로 줄인다는 거. 그래서 토양을 살린다는 거. 그거는 앞서서 얘기했다는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발생 잡초를 어떻게 농사 활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토양을 살리고 뭐냐? 생태나 환경을 복원시키고 살린다는 의미죠.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마 잡초의 풀의 아마 관점 그리고 활용도 기술적으로 이제 딱 뭐랄까요,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자연농도 이제 90% 농업으로 많이 지향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잡초 매트라든가 그런 게 많이 하시는 것도 그 방법이거든요. 또 바깥에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조금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발생 잡초 농사 활용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버전으로 나눈다 그러면요. 먼저 토양 살리기 위해서 이 잡초를 활용합니다. 자, 멀칭하죠. 우리가 농사 시작할 때나 뭐 아까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멀칭해서 토양 자생이 높이는 데 활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물 자생이 높이기 위해서 또 잡초를 활용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제 뿌리 만들기 할 때 작물과 잡초를 경쟁시키면서 뿌리 만드는 때 작물 뿌리죠.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잡초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작물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비료탭이 아니고 이제 토양에서 양분 생산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거든요. 또 토양에서 양분을 생산하는 뭡니까? 그 토양의 미생물과 동생물들에게 양분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유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유기물이 되니까요. 그래서 웃거름으로 역할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토양에 살고 있는 미생물, 동생물에 영향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미생물, 동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아민화되겠죠. 그러면 양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농사 시작할 때 밥 만들기 할 때 이제 멀칭 활용한다는 거. 아마 같은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4개의 버전으로 나누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할 건데요. 자, 어쨌든 4가지 버전으로 나눠가지고 잡초를 활용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잡초 활용, 아까 농사 이제 시작할 때 봄 농사죠. 제가 이제 보통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제주도 이제 여기 경마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해발 300고지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발 300고지니까 춥습니다. 4월 달에 작물 심으면 뭐랄까 냉해, 올해도 이제 냉해 받았거든요. 그래서 5월 초가 심어야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20일 한 2일부터 이거 심어 보니까 뭐 2번을 심었는데 다 냉해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제 4월 말, 4월 중순 되면 이제 봄에 자란 풀, 겨울에 자란 풀 아니면 작물 잔사 이렇게 키운 거를 멀칭을 합니다. 되게 베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어떤 풀은 뽑아야 될 풀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단연생이라든가 뭐 조그마한 것들이 있거든요. 줄기 있는 것들 대체적으로 이제 베어서 멀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풀들은 영양이 100%니까 녹색 유기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폭발적으로 미생물이나 동생물이 영양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물 하면 이제 새가 있지 않습니까? 녹색 영양 100%, 녹갈색 영양 한 50%, 갈색 영양 2% 이하 된 뭐 그러니까 저기서는 녹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멀칭한다는 거. 그러니까 밥 만들기가 끝나는 거죠. 여기다가 그냥 우리는 이제 밭갈이 안 하고 미끄럼 안 하니까요. 그냥 멀칭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농사 준비 쓰고요. 그 다음에 잡초 활용 농사 짓기 첫 번째입니다. 토종 참외밭입니다. 잡초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요? 자, 아까 4월 중순에서 4월 말 되면 이제 풀 멀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초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기 300고지니까요. 여기 기존에 보면 이제 전년도 9월 달에 심은 양배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뭐 작물도 또 양파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이제 가운데에 참외를 심습니다. 참외는요, 씨앗이 5월 뭐 중순에 심어도 됩니다. 4월 중순에 해가지고 뭐 5월 중순에 발화되게끔 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종을 키웁니다. 그러면 보름에서 아니면 한 달을 앞당길 수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그냥 씨앗이 해가지고 5월 초에 아니면 4월 말에 했을 때는 뭐냐면 수확이 9월달 중순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한창 이제 연날 방식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조량이라든가 굉장히 추워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수박이 안 됩니다. 완전히 가을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는다는 거. 그다음 5, 6월 달에 이제 작물 수박 심고 참외 심고 나서요. 자란 풀은 그냥 키웁니다. 그리고 풀을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작물과 풀을 경쟁시킵니다. 그러면 한 달 키운 이제 참외니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잡초가 이제 새로 올라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랄까 잡초가 이제 참외를 압도할 정도 자라게끔 해서 뿌리를 경쟁시킵니다. 그래서 작물 자생이 높이는 쪽에 이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제주도 여기 같은 경우는 6월 중순 20일 정도 돼가면 장마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6월 중순 장마 직전에 풀을 팹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뭐랄까 참외를 압도할 정도의 햇빛을 가릴 정도에 이렇게 조금 자라거든요. 그러면 그때 베는 거죠. 보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참외 심어놓고 5월달에 심어놓고 6월달까지 한 번 보통 이제 제초제 안 하고 비닐 안 심어 같은 경우 김매가 심어 보통 2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배에서 하는 걸로 해결한다는 거 뭐 뽑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제 7월 장마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비가 한 달 동안 내리게 되면 이제 뭐 참외들이 폭발적으로 자라거든요. 이때 뭐냐면 6월 중순에 녹색 유기물이죠. 풀 영양 100%니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그 물과 만나면서 이제 박테리아에서 빨리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끄럼 역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외 키우는데 우리가 말하는 녹색 비료가 되는 거죠. 유기물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자란 풀은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말 되면 이제 보통적으로 참외 수확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확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가을 농사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말 아니면 9월 초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때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그래서 농사 시작하는데 이때 뭐냐 자란 풀 아까 7월 달부터 풀을 키운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을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참외들이 8월 달 돼가지고 7월 말부터 8월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역할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박밭이나 참외밭 이렇게 좀 신미가 덮은 이유가 뭐냐 직사광선 맞으면 이제 그 열과 같은 게 챙기거든요. 햇빛에 하면 화상이 입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할 수도 있고 또 풀이 자라더라도 뭐냐 띄엄띄엄 하나씩 자라기 때문에 얘가 참외를 압도하지는 않거든요. 아까도 있으면 토양을 살렸기 때문에 풀이 띄엄띄엄 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풀 정도는 뭐 괜찮으니까요. 그러면 이 자란 풀을 이제 8월 말이나 9월 달에 농사 시작 전에 가을 농사죠. 작물 심기 전에 이제 베어서 멀칭합니다. 이때 잔사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작물을 심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1년 동안의 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차이 각기 그 활용도는 다릅니다만 저는 1년 동안에 제가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그 계속 매달 리뷰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모습 그거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5월달 아까 보시면 이제 9월달 심은 양배추가 자라고 11월달 심은 양파가 자라지 않습니까? 거기에 5월달 되니 이제 참외 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이면 참외가 좀 자라기 시작했죠. 그냥 6월달이니까 참외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풀이 있으면 한번 벤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이제 폭발적으로 장마 되면서 녹색 유기물 풀이죠. 이제 양분이 돼서 이제 참외를 그리고 이제 8월달 되면 이제 참외 수확이 이제 거의 말이나 9월 초 참외가 저는 이제 토종 참외가 한 10가지 보면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말 되면요. 풀 멀칭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아까도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이제 6월 달에 한번 베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장마 동안에 또 이후에 자란 풀은 또 둔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풀을 베어 가지고 깔고 그다음 찬사까지 까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는 뭐 심으냐 이 밭에 이제 양배추 심었습니다. 멀칭하고 나서 바로 심어도 되거든요. 무기온의 특징은 그겁니다. 작물이 있을 때는 아니면 뭐랄까요? 바로 멀칭하고 심을 수 있고 이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 참외밭입니다. 보시면은 양배추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3일 전에 한 일주일 됐네.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이니까 지금 벌써 10 며칠이지 않습니까? 20일 다 되니까요. 17일인가요? 오늘요? 날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1월 중순 되니까 벌써 일주일 전에 있으니까 요번에 비가 오니까 좀 성큼 자랐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을 장마가 굉장히 가을 가뭄이 심각했거든요. 비가 한 2달 8월 달에 오고 나서 안 오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밭이 말랐었는데 이번에 비가 오면서 많이 해결됐고요. 보시면 이제 참외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향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잡초 활용에 대해서는 제일 골치거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잡초 매트 비닐 씌우고
뭐 자연농에서도 뭐 보면 이제 그쪽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뭐 유기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잡초 문제인데요. 저는 김매기 하면서 하는 농사를 지향하면서 저는 이제 잡초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면 도움 되는 건 받으시고요. 그냥 아니지만 버리시면 되겠죠.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잡초 활용에 대해서 아마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좀 다른 이제 오늘 참외밭 있으니까 수박밭 그리고 약혼밭 어떻게 하는지 그럼 아마 이해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